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을 활력 넘치게 보내느냐, 아니면 매일 피로에 갇혀 손주들과의 시간도 즐기지 못하고 가장 간단한 일조차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제 가슴을 찢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78살 여성분이 새벽 6시에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도 아니었고 뇌졸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의 기력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해 딛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그분의 몸의 연료가 완전히 고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경고 신호들을 무시해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정말 푹 쉬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 앉아서 쉬어야 합니까? 예전에 좋아하시던 활동들을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피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도움을 절규하고 있는 것이며 행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의학 전문의이며 지난 23년 동안 한국의 노인분들이 건강과 독립성을 되찾도록 돕는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으며 만성 피로가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동료들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탈진 상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의 세포 수준에서 특정 영양 결핍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음 골든타임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노인분들이 자기 집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시장에도 가지 못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고 가족을 만나러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죄책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강력한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부엌에 이미 가지고 계실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흔한 과일이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먹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히 적절한 익은 단계에서 특정한 3분 기법으로 준비하면 이 과일은 노인분들의 만성 피로를 제거할 수 있는 세포 에너지의 보고가 됩니다. 저는 바나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 생산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고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며 노화되는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필수 전해질을 회복시키는 숨겨진 화합물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할 정확한 익은 정도의 지표, 3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조리 방법, 그리고 에너지와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것을 섭취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90%의 노인분들이 바나나를 먹을 때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들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실제로 피로를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이 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73살이고 여기 서울에서 20년 넘게 영양의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더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벽 6시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즉시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꼬박 1분 동안 앉아 계셔야 합니까? 밤새 푹 주무셨는데도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다리를 만져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묶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60세 이상 분들의 만성 피로는 단순히 피곤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작년에만 서울에서 2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쓰러진 후 입원했습니다. 그분들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들 중 70%는 독립성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들이 절대 여러분께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탈진 상태는 여러분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포들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종류의 에너지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결책은 줄곧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변합니다. 우리의 세포들이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가 밝은 노란색이거나 심지어 초록색일 때 먹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분들에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 단계에서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과일 안에 갇힌 채로 여러분의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여러분은 마치 먹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골판지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에 갈색 반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완전히 갈색이 되면 안 됩니다. 껍질의 약 40%를 차지하는 뚜렷한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 바나나를 찾으세요. 바로 이 익은 단계에서 저항성 전분이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당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반점이 있는 바나나를 약 1cm 두께로 썰으세요. 작은 팬에 조각을 놓으세요. 기름도 버터도 넣지 마세요. 바나나만 넣으세요. 가장 약한 불에서 정확히 2분 30초 동안 가열하세요. 더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바나나에서 달콤한 향이 나고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가열 과정은 기적적인 일을 합니다. 세포벽을 피곤한 세포가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를 방출할 수 있을 만큼만 분해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모든 세포 내부의 작은 발전소인 세포 미토콘드리아는 특정 연료가 필요합니다. 전해질과 결합된 빠르게 흡수 가능한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가열은 전해질을 방출합니다. 함께 커피나 설탕에서 얻는 급락 없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즉각적인 세포 에너지를 만듭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68세 박 씨는 지난 4월에 오후 2시가 지나면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딸은 그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8시에 기상 후 30분의 가열한 반점 있는 바나나 하나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2주 안에 그는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시장까지 걸어갈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손자와 1시간 내내 놀았습니다. 부산에서 온 74세 초혜 씨는 너무 지쳐서 아침 운동 루틴을 포기했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으로 바나나를 1달 동안 먹은 후 그녀는 걷기 모임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침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바나나를 확인하세요.
이제 이 바나나가 언제 가장 강력한 약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품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3단계 익음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단계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바나나를 보세요. 반점이 없는 밝은 노란색이면 1단계입니다. 버리세요. 작은 갈색 반점이 한두 개 있으면 2단계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껍질의 약 30색 40%를 덮는 갈색 반점 군집이 있을 때 그것이 3단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시간 바나나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바나나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는 저항성 전분이 세포가 몇 분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단순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칼륨 수치가 절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3단계 익음의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4개월 20mg의 순수하고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방법이 진정으로 혁명적이 됩니다. 이 바나나를 생으로 먹지 마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선생님, 미쳤어요? 모두가 바나나를 생으로 먹는데요. 네. 그래서 모두가 여전히 오후 2시가 되면 지쳐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단계의 바나나를 정확히 1cm 두께로 자르세요. 더 두껍지도 더 얇지도 않게. 1cm. 이 조각들을 접시에 놓으세요.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중간 출력으로 정확히 40초 동안 가열하세요. 고출력이 아닙니다. 중간 출력만. 40초. 꺼낼 때 먹기 전에 30초 기다리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0초 기다리세요. 그 40초 동안 일어난 일이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부드러운 열이 세포벽을 페놀산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할 수 있을 만큼만 분해했습니다. 이 페놀산은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에 들어가는 작은 병사와 같으며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합니다. 지친 세포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전후 혈액 검사. 생 바나나를 먹은 환자들은 2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에너지 증가를 보였습니다. 가열한 3단계 바나나를 먹은 환자들은 30분 안에 증가된 세포 에너지 지표를 보였습니다. 30분.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생화학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후에 이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1시간 후. 왜일까요? 몸이 먼저 아침 식사의 복합 탄수화물이 기준 혈당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가열한 바나나의 빠른 에너지가 시스템에 들어갈 때 급등과 급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오후 6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적인 에너지 고원을 만듭니다.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전고가 지나면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소파에 쓰러져 4시까지 잤습니다. 그녀의 딸은 몹시 걱정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과일을 드세요? 그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아침 식사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바나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3단계의 익음, 40초 동안 가열,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먹기. 3주 후, 박 씨는 오후 3시에 눈에 에너지가 넘치며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쇼핑을 하고 아파트 전체를 청소했는데도 여전히 힘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안도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마침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절실히 필요한 형태로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바나나를 놓아든 신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피로 퇴치 무기로 변화시키는 3분 기법입니다. 먼저 올바른 숙성 단계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나나를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먹습니다. 지금 바나나를 보세요. 갈색 반점 없이 밝은 노란색이라면 너무 이릅니다. 귀하의 나이에는 소화 시스템이 저항성 전분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껍질의 절반 이상을 덮는 큰 검은 반점이 있다면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완벽한 바나나는 노란 껍질에 정확히 5반 7개의 작은 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반점들은 저항성 전분이 소화하기 쉬운 당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지만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목표 숙성도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준비 기법이 나옵니다. 적절하게 익은 바나나를 약 1cm 두께로 자릅니다. 이 조각들을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습니다. 중간 화력으로 정확히 45초 동안 가열합니다. 강한 화력이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강한 화력은 필요한 효소 복합체를 파괴합니다. 가열 후 먹기 전에 30초 동안 그대로 둡니다. 이 짧은 가열 과정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세포벽을 충분히 분해하여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과 마그네슘을 방출하는 동시에 차가운 바나나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급등이 아닌 혈류에 꾸준히 들어가는 형태의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피로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미토콘드리아는 30세 때와 비교하여 약 60%의 효율로 작동합니다. 특정 방식으로 전달되는 특정 연료가 필요합니다. 가열된 바나나는 정확히 이것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과일을 미리 소화시켜 약해진 소화 효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소화 중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에너지를 실제 세포 기능으로 재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열된 바나나의 칼륨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노인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즉시 해결합니다. 세포는 전기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칼륨은 세포 내부에 음전하를 생성하고 나트륨은 외부에 양전하를 생성합니다. 이 차이는 모든 심장 박동,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을 구동하는 전이를 생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약해집니다. 전하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생체 이용 가능한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가열된 바나나 하나는 30분 이내에 420mg의 흡수가 잘 되는 칼륨을 세포에 직접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 가열된 바나나를 깨어난 후 정확히 90분 후에 먹어야 합니다. 깨어나자마자가 아닙니다. 점심때가 아닙니다. 눈을 뜬 후 90분 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깨어난 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너무 일찍 먹으면 천연 단기 코르티솔과 경쟁하여 오전 중반에 에너지 급락을 일으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90분이 되면 코르티솔이 안정되고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며 세포가 최대 효율로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작년에 강남에서 온 74세 여성이 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2시가 지나면 깨어있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고 간절히 원하던 손주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익은 가열된 바나나 하나를 깨어난 후 90분 후에 먹는 것입니다. 11일 만에 오후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피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바나나를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있으며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일 제 병원에서 이 실수를 보았습니다. 먼저,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중이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에 위가 비어 있을 때 몸은 밤새 금식 후 빠른 에너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세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 내부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앞으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즉각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 바나나를 먹으면 다른 음식이 먼저 소화되기를 기다리며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열을 통해 활성화시킨 귀중한 화합물이 다른 음식과 섞인 위산에 갇혀 분해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빠른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변환시킨 저항성 전분이 낭비됩니다. 피로 퇴치 효과의 80%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30분 전 빈속에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활성화된 포도당이 12분에서 15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에너지 수준이 나중에 어떤 급락도 없이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뇌가 즉각적인 연료를 받습니다. 보존된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으로 직접 갑니다. 기민하고 깨어있으며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강남에서 온 74세 박 여사가 발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오후 2시가 지나면 깨어있기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소파에 쓰러져 3시간 동안 잠을 자고 전보다 더 지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비타민을 시도했고 인삼을 시도했으며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말했습니다. 가열된 바나나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먹으라고 1분도 적게 말고요. 그녀는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했습니다. 5일 만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하루 종일 깨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걸어갔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이 한 가지 간단한 타이밍 조정 때문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나나 섭취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바나나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절대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입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줍니다. 바나나 속에 활성화된 성분들이 응고되어 흡수가 느려집니다. 마치 따뜻한 엔진에 찬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빠른 에너지 전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위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피로와 싸우는 효능이 사라집니다.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바나나 성분이 장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도와줍니다. 흡수를 가속화합니다. 몸이 에너지를 높이는 영양소 분자 하나하나를 추출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을 길을 막는 얼어붙은 폭포가 아니라 귀중한 화물을 하류로 운반하는 잔잔한 강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일관성이 성공을 결정합니다. 최소 14일 동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씩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만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입니다. 왜 14일일까요? 세포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재설정되고 재건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새롭고 더 강한 리듬을 확립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관된 연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34일 후에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세포의 변화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년, 아마도 수십 년 동안 만성 피로를 키워왔습니다. 72시간 만에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세포가 변화할 수 있는 14일의 황금 시간을 주십시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완전히 전념하십시오. 14일 후에는 유지를 위해 주 5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14일은 피로 순환을 영구적으로 끊기 위해 절대적으로 협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 바나나를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올바른 바나나를 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전혀 에너지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입니다. 아침 식사 전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이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 식사로 소화 시스템이 이미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흐르고 있고 효소가 준비되어 있으며 장 내벽이 최대 효율로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빠른 에너지를 얻지만 90분 이내에 급등하고 급락할 것입니다. 전보다 더 나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추락,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오전 10시경의 갑작스러운 탈진, 그것은 적절한 소화 기반 없이 단순 탄수화물을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 문으로 몸을 질질 끌며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를 높이려고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칼륨에 대해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빈속에 블랙커피만 마시고 아침 제일 먼저 그것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전 중반이 되면 침대에 다시 쓰러져 일어났을 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과일에도 불구하고 세포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두부를 넣은 야채국 한 그릇 또는 찐 생선과 김치를 곁들인 밥. 진짜 음식.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제가 앞서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제대로 준비한 바나나 1개를 드십시오. 일주일 만에 그녀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고도 오후 2시까지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시장에 걸어가고 온전한 식사를 요리하고 부담스럽다는 느낌 없이 손주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타이밍 요소는 이것입니다. 제 말은 절대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이 바나나를 먹지 마십시오. 해가 진 후에는 신진대사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활동 시간에 에너지를 주어야 할 포도당이 대신 지방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노인들은 이미 단편적인 수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연 과일에서 나온 것이라도 늦은 저녁의 당분은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게 하고 지쳤지만 잠을 잘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다음날 내내 에너지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오후에 피곤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바나나를 또 먹어도 되나요? 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지루함이나 감정적 피로가 아닌 진정한 육체적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후 정확히 3시에 준비된 바나나를 2번째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기 리듬의 자연스러운 저하 시점입니다. 이 시간의 작은 에너지 부스트는 저녁 식사 준비와 저녁 활동을 통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입니다. 그리고 잠들 계획인 시간으로부터 최소 4시간 전이어야 합니다. 빈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5번 먹는 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가 있는 영양의학입니다. 바나나 1개, 아침 식사 후 30분, 매일 단 1번. 일관성이 결과를 만듭니다. 세포가 이 연료를 기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 일정에 맞춰 에너지 생산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2주 이내에 몸은 자연스럽게 적절한 시간에 더 깨어 있고 밤에 휴식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내일 활기차게 일어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친 하루를 질질 끌며 보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 방법입니다.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바나나 준비 방법에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정확한 시간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만성 피로를 경험하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후 의학 교과서가 완전히 간과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준비된 바나나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화 시스템과 세포 신진대사가 완벽하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의 내부 기상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를 겪는 노인분들의 경우 이 코르티솔 급증이 실제로 젊은 사람들보다 포도당 저장량을 더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은 연료를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끔찍한 오전 중반의 기력 저하를 만듭니다. 10시나 11시쯤 갑자기 앉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간단한 일도 힘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제가 앞서 알려드린 든 바나나 방법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완벽하게 작용합니다.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구체적으로 기상 후 30분 뒤에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변환된 저항성 전분이 여러분의 세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하여 코르티솔 반응을 안정화시키고 그 치명적인 기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분으로 제 진료소에 오셨을 때 전고가 지나면 거의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반 바나나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를 그대로 드셨고 몸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소화기관이 아직 깨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채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박씨 할머니를 위해 단 2가지만 바꿨습니다. 첫째, 7시 45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완전히 활성화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 바나나를 부드럽게 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후 3시까지 정신이 또렷하다고 하셨습니다. 3주 만에 낮잠 없이 저녁 5시까지 정원 가꾸기를 하셨습니다. 딸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단순히 아침 섭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2번째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커피나 단 것을 찾는데 이것이 기력 급증과 급락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대신 오후 피로가 밀려오는 것이 느껴지면 같은 드기 방법으로 바나나 반쪽을 준비하세요. 반쪽만입니다.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저녁 시간 동안 지속적인 기력을 제공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잠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장 중단하세요. 바나나라도 천연 당분이 밤새 혈당 변동을 일으켜 불안한 수면과 아침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마지막 바나나는 늦어도 오후 4시까지여야 합니다. 피로 순환을 끊고 싶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소화 예민증 병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 절대로 완전히 빈속에 이 준비된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따뜻한 물을 마신 후 최소 15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위벽을 준비시키고 최적의 흡수를 보장합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는 노인분들은 종종 가벼운 불편함을 경험하고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다듬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첫째, 바나나 선택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세요. 바나나를 주의 깊게 보세요. 작은 갈색 반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노란 껍질의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세어보세요. 바나나 전체의 3개에서 5개의 갈색 반점이 있어야 합니다. 초록색이 아닙니다. 완전히 갈색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 익은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이 순간에 저항성 전분이 부분적으로 전환되었지만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나나 자체의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준비 방법입니다. 이 익은 정도의 바나나 1개를 가져오세요. 아직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찜기나 끓는 물 위에 올려놓으세요. 전자레인지는 안 됩니다. 정확히 2분 30초에서 3분간 부드럽게 찌세요. 껍질이 약간 어두워질 것입니다. 속은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3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열이 남은 저항성 전분을 빠르게 흡수 가능한 포도당으로 분해하면서 세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높은 직접 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칼륨과 마그네슘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섭취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에 이 따뜻한 바나나를 드세요. 식사 전이 아닙니다. 빈속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침 식사를 한 후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소화기관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바나나의 포도당이 안정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혈류에 들어가 오후 피로를 유발하는 급증과 급락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중요한 추가 사항입니다. 따뜻한 바나나를 먹은 후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전해질이 즉시 몸 전체에 분배되도록 돕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입니다. 물은 모든 것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보장합니다. 다섯째, 빈도 규칙입니다. 최소 3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진대사를 재훈련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경고 신호를 적어두세요. 일주일 안에 오후 낮잠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 않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2주 안에 계단 오르기가 덜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3주 안에 가족이 여러분이 더 또렷하고 더 현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것을 주에 깊게 들으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날것의 차가운 바나나를 먹고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항성 전분이 너무 높습니다. 노화된 소화기관이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갈색이고 물렁한 과숙한 바나나를 사용하지 마세요. 당분 함량이 너무 높고 전해질 균형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 단계를 무시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방법은 여전히 안전하지만 담당 의사에게 이 방법을 실천한다고 알려주십시오. 칼륨 함량이 유익하긴 하지만 식단 변화에 대해서는 의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바나나를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가서 제대로 된 바나나를 사십시오. 내일 아침 3분간 찌십시오. 아침 식사 30분 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글로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활력, 독립성,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이 간단한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형제, 자매, 이웃, 교회 친구들에게 말입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 10년의 활기찬 삶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병원에서 20년간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김 박사의 든 바나나 방법을 하루 중 언제 시도하실 건지
어떤 이끼에 바나나로 시작하실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